결국 이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표류하던 KF-21 보람의 초도 물량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결론만 똑 떼놓고 얘기하면 40대 양산 유지, 다만 20+20으로 생산하겠다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방식인데요. 예산 배정 문제로 기존 물량의 반토막인 20대를 먼저 양산하고 개발 상황을 봐서 20대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 40대 유지지 사실상 조선모사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심지어 KF-21 20+20 양산하는 조선모사보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양산 논란의 최신 현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KF-21 보람의 초도 물량 양산이 결국 반토막 나고 말았습니다.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선 KF-21 최초 양산 계획을 기존 40대로 승인했지만 예산 책정 기준이 되는 한국국방연구원 통칭 카이다의 양산 물량 20대 축소 제한으로 예산이 본래 계획의 절반만 배정된 탓입니다. 결국 KF-21은 2024년 최초 양산 물량 20대를 양산하는데 필요한 예산 4조 원을 우선 배정받고 이후 개발 상황에 따라 추가로 20대 양산에 필요한 4조 원을 받는 일명 20+20 방식으로 초도 물량 생산이 잠정 결정되는 모양새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더구나 애당초 카이다는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산에 돌입한다는 이유를 들며 공대지 무장분리 시험 등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초도 물량 절반 축소를 제언했습니다. 쉽게 말해 KF-21을 믿을 수 없다고 낙인 찍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군과 방산업계 등은 물론 여론에서조차 반발이 거세지자 그나마 향후 무장시험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에 안에 20대를 추가 도입할 수 있다는 부대 조건을 포함했는데요. 사실상 조선모사만도 못한 결과입니다. 말이 20대 추가 생산이지 실제로는 불가능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양산 단가인데요. 초도 물량이 반토막 나면서 KF-21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게 생겼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로 이렇게 감산하면 KF-21의 생산 단가는 대당 700억에서 800억 원 수준에서 1000억 원 초중반까지 훌쩍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출길도 막히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요. 일례로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상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F-35가 한 대당 980억 원가량입니다. 당연히 이는 프로그램 코스트를 제외한 미 공군 도입 물량에 한정된 극단적인 가격이지만 그래도 눈앞에 보이는 가격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KF-21은 검증되지 않은 전투기입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FA-50이 닦아놓은 길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가격이 1000억 원이 넘어가면 아무리 FA-50이 우수한 전투기라 하더라도 굳이 KF-21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개발 비용 등을 비교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KF-21은 초도 개발비 전체를 따져도 고작 8조 원 넘게 투입되었습니다. 이 2배에 가까운 개발 비용을 1년마다 소모 중인 F-35와 비교하면 정말 알뜰살뜰 총력을 다한 건데요. 그럼에도 KF-21은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11년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해 고작 10년 만에 시제기를 공개했고 바로 또 1년 만에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 올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조기 양산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공군 역시 일정을 앞당겨 2028년까지 KF-21 초도 물량 40대 전력화를 완료하고 이후 2032년까지 총 120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때쯤이면 노후한 F4, F5를 전력 공백 없이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카이다의 이번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때문에 이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해외에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계약 물량 축소를 이유로 납품 가격을 높게 부르면 생산 가격이 뛰어오를 거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실제 국방부도 첫 양산 물량이 40대가 아닌 20대로 축소되면 소량 생산에 따른 부품 가격 상승과 장비 유지, 보수 비용 증가, 그리고 생산 공백 때문에 총 사업비가 약 2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인 8조 원은 당연하고 1차 20대를 양산하기 위한 4조 원으로도 턱없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즉 자칫하면 반토막난 20대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익명의 정부 당국자는 KF-21 첫 물량을 2024년에 20대를 만들어 놓고 성능 검증 이후 2025년 추가 예산을 배정한다는 건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황당한 처사라면서 그동안 최초로 국산 전투기를 만들다 보니 쌍발, 단발 논쟁으로도 수많은 시간을
기간을 허비해야 했다. 이제는 물량 때문에 또 전력화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카이다는 아주 비겁한 술법으로 KF-21 양산 물량에 대한 논쟁조차 시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재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조급하게 일정을 짜다 보니 대응조차 못해보고 예산안이 절반만 반영된 것입니다. 오죽하면 카이다가 의도적으로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늦게 밝힌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지도록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단순한 연구 결과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결국 KF-21을 없애기로 마음먹고 아예 대놓고 고의로 연기했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게 카이다가 내세운 양산 물량 축소 이유는 간단한데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개발 진행에 문제가 많고 기술적 완성도가 낮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더욱이 KF-21은 블록 1조차 완료될지 의심이 갈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봤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애초에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시제기인 지금 상태로도 실탄을 탑재하면 당장 작전 투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KF-21은 이미 기총부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 시험탄을 분리하는 무장분리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상태입니다. 공대공 무장 확보가 중점인 KF-21 블록 1 완료가 의심된다는 카이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이유인데요. 문제는 카이다 자체가 정보 출연 연구기관이다 보니 발언권이 너무 세다는 데 있습니다. 많이들 헷갈리시지만 대한민국에는 비슷한 이름의 군사계통연구소가 두 개 있습니다. 먼저 ADD는 국방과학연구소로 1970년 출범한 방위사업청 소속의 연구기관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가방위에 필요한 무기체계 및 물자에 관한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과 이와 관련된 과학기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항공기의 경우 KT-1과 T-50 골든 이글, 탐색 개발 등을 진행했고 전자전장비인 ECM 포드 개발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개발상의 큰 그림은 ADD가 그리고 세부 설계와 생산은 사업 실패 위험 부담이 덜한 군수업체들이 담당하는 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KT-1은 ADD에서 초기 개발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세부 설계와 제작은 후에 카이로 통합된 대우항공에서 담당했었고 K2 소총의 개발 또한 실질적인 설계와 제작은 대우정밀에서 담당했습니다. 반대로 카이다는 한국국방과학연구원의 약칭입니다. 애초 목적 자체는 안보환경과 군사전략 그리고 무기체계 획득과 인력 및 자원관리, 국방정보화 등 국방정책 전반에 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서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지난 1979년에 ADD 부설 국방관리연구소로 출범한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지금도 두 기관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곧 국방 전반에 걸친 정책 연구 및 자문의 수요가 급증하고 연구의 독자성과 효율성 확보가 기묘해짐에 따라 카이다는 국방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따라서 카이다는 국방부 소속으로 안보 전략을 짜는 연구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일종의 정부 출연 군사 싱크탱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당초 목적상의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이라는 내용 자체가 사업에 리스크를 부각하고 사업 진행을 막는 연구로 비화할 가능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단 사업을 막고 보는 딴지거리가 대락률이 높다는 건데요. 실제로 카이다는 국내 연구 개발 사업과 대형 무기 도입 사업에 인색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카이다가 주장하는 KF-21의 기술적 미성숙 역시 블록2로 예정된 사안, 즉 공대지무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죠. KF-21 블록1은 시제기인 블록0의 엄격한 시험 비행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수정한 후에 2026년부터는 공식적인 체계 개발의 완료와 함께 대한민국 공군에 실전 배치될 계획입니다. 블록1은 노후화가 한계에 다다른 F5와 KF5의 공대공 임무와 제한적인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내부 무장은 반매립식으로 장착되는데요. 블록1의 기체 양산 계획 규모는 대한민국 1차 도입분 40기와 인도네시아 도입분 50기를 포함해서 모두 90대입니다. 그리고 KF-21 블록2는 2차 도입분 80대를 의미하며 비로소 공대지무장의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고 A4 레이더 업데이트로 대공, 대지, 대함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계획이 순항한다면 2029년 양산이 목표인데요. 일반적인 전투기 개발에서처럼 공대공 전투 능력을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공대지 전투 능력 개발을 목표로 차근차근 진행해가는 아주 평범한 개발 플랜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카이다는 지금 당장 공대지 타격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KF-21의 성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카이다는 이미 몇 달 전에 발표된 무기체계 로드맵을 뒤엎고 무리하게 공대지 미사일 시험 스케줄을 앞당겨 넣어 조건을 내밀었는데요. 항공폭탄 같은 비교적 단순한 지상공격 무기는 억지로라도 2024년에 통합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밀유도 폭탄은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조건입니다. 백번양보에서 이를 두고 기술 수준 부족을 운운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는 시험을 통해 극복해 나갈 일입니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도 아니고 공대지 무장 통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양산 물량을 줄이라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데요. 게다가 우리 기술진은 이미 국산 공대지 무장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천룡은 2030년대에 보라매에 장착 예정인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최고 속도 마 1 이상, 최대 사거리 800km 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력한 이력과 스탠드오프 사거리를 갖추고 있어 한국형 타우러스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미 지난 2021년 방위사업청 주최로 열린 국방과학기술대제전에서 극초음속 비행체인 하이코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연구진들은 2024년 이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앞두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인데요. 그런데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인 KF-21의 양산이 축소된다면 공대지 무장 개발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카이다가 그토록 주창하는 KF-21의 공대지 능력이 위태로워진 셈입니다. 게다가 카이다의 주장대로 20+20 양산을 진행하면 본격적인 멀티롤 사양인 블록2 단가가 더욱더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추후 옵션 20대마저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 두통이 밀려오는데요. 그나마 아직은 최종재가가 남았다는 게 마지막 희망입니다. 하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지금부터 20+20에 대한 역시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